공사회가 안반 굴착 과정에서 나온 잡석인 버력을 사유지에 무단 방치해 울주군이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울주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만 낭비한 동남창계 방류 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온산읍 LG하우시스 울산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남구의 한 주민센터 직원이 공금 3천만 원을 이용하다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6일 금요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울산지방은 오늘 오후부터 차차 흐려져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내일 새벽까지 10에서 40mm이며 해안가를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로 예상되고 내일은 10도에서 14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울산기상대는 비가 그치면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전망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온산읍 망향리 LG하우시스 울산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57살 김모 씨가 숨지고 44살 김모 씨 등 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불은 또 발포 공정 내 발포기 3대와 공장 내부 1,500여 제곱미터를 모두 태워 재산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난 지 2시간 반 만인 새벽 3시 반쯤 완전히 진화됐고 근로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옹산공단의 한 기업체가 안반 굴착 과정에서 나온 잡석인 버력을 시유지에 무단 방치해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국도개설공사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다루 기자입니다. 온산국가공단의 한 시유지. 10,000제곱미터의 드넓은 부지에 지하 안반 굴착 과정에서 나온 돌덩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신한기계가 우봉항 매립 공사를 위해 110억 원을 들여 지난 2007년 매입한 것입니다. 문제는 시유지 사용 허가 기간이 이미 2년 가까이 지났지만 버력은 여전히 시유지에 방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강양 우봉 1지구 매립공사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보상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 보상 문제가 해결된다면 즉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대 부지는 신설 예정인 국도 31호선 장안 온산 간 도로 공사 구간에 포함돼 있어 엄청난 양의 버럭을 치우지 않을 경우 공사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다 보니 울주군은 3차례에 걸쳐 변상금 7천만 원을 부과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부상 상대 계약이 해지점에서 변상금까지 올려가 받았다는 겁니다. 우봉항만 매립 공사에 따른 어보상권 협의가 계속 지연되면서 엄청난 양의 벼력도 시유지에 계속 방치될 것으로 보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울주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남참계 방류 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방류는 했지만 개체수와 서식지 파악 등 후속 조치가 없어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입니다. 선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9년과 2010년 울주군 지역 하천에 동남 참개 25만 마리가 방류됐습니다. 수산자원 확보를 위해 울주군이 4,500만 원을 들여 방류한 것인데 지금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당시 방류한 동남 참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습니다. 방류한 뒤 후속 조치가 없어 얼마나 살아있는지 서식지가 어딘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홍보만 실컷 해놓고 이게 이벤트성 아닙니까? 이벤트는 뭐 엄청 해놓고 성과물도 하나도 없는. 울주군도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시인했습니다. 예산 편성에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도 그 계획이 없습니다. 없고 그런 부분은 해당 부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50억 원 이상을 지원받는 유니스타가 정작 지역 농산물 사용을 외면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식당에서 울주군에 생산된 농산물을 과연 얼마나 활용하느냐, 어떤 그거는 언제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이 밖에 과도한 예산 편성과 울주군 공무원들의 상부기관 감사 지적 사항 증가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울산 풀뿌리 주민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5개 구군의회는 주민 입장에서 엄격한 잣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주민연대는 또 지역 주민들이 직접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한 뒤 평가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자들 사이에 소액 결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얄팍한 상술에다 수법도 나날이 진화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조윤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29살 정모 씨는 얼마 전 휴대전화 요금 내역서를 보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휴대전화 소액 결제가 무려 석 달 동안 이뤄진 겁니다. 14시 20분에서 26분경에 제가 결제를 했다고 나와 있었고요. 저는 회사에 출근이 있었고 제가 어떻게 그거를 찍어가지고 제가 성인 사이트에 전송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회사 사람들이 다 보는 컴퓨터를 쓰는데. 정 씨에게 소액 결제를 청구한 곳은 한 성인 사이트, 유령 사이트나 다름없는 곳이었습니다. 회원가입도 안 되고 제 모든 아이디는 들어가지도 않고 홈페이지만 있을 뿐더러 아무것도 안 되는 사이트였어요. 이 같은 휴대전화 소액 결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인터넷 웹하드 업체의 얄팍한 상술입니다. 무료 회원가입이나 쿠폰 제공 등을 보고 접속하면 자동으로 회원가입이 이루어져 자신도 모르게 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또 인증약관에 유료라는 글씨를 아주 작게 써서 소비자를 속이기도 합니다. 그 요금 청구서를 매우 꼼꼼히 확인하시어 알지 못한 결제 내역이 있다면 핸드폰에서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들은 소비자가 구체적인 내역을 요구할 때 회원가입 사실 여부라든지 결제 내역을 반드시 공개를 해야 됩니다. 지난해 휴대전화 소액 결제 피해는 모두 4,300억 원, 전화금융 사기 피해액 1,000억 원보다 4배 이상 많습니다. 경찰은 관련 피해가 잇따르자 지난달 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피해를 당하는 즉시 소액결제 중재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남구의 한 주민센터 직원이 수천만 원의 예산을 유용했다가 남구청 자체감사에서 뒤늦게 적발됐습니다. 주민센터 사무장 50살 김모 씨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주민센터 예산 3천여만 원을 8차례에 걸쳐 빼냈었다가 다시 채워넣었다가 적발됐습니다. 남구청은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직원을 징계할 방침입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울산 지역 공약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공약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박근혜 문재인 후보는 다음 주 나란히 울산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정환 기자입니다. 새누리당이 전국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울산 지역 대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산업기술박물관 울산 유치, 국립산재재활병원 설치, 동북아 오일허브 육성, 유니스트 과학기술원 전환 등 모두 10대 사업입니다.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우리 모두가 꿈꾸는 세상을 향해 울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민주통합당의 경우 문재인 후보가 약속한 산업기술박물관 울산 유치, 공공의료기관 유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중소상인 보호 등 모두 6가지입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1만인 정책 청원서에 담아 후보에게 전달하고 이행 의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후보가 중복되는 공약도 있지만 박근혜 후보는 동북아 오일허브 등 개발 중심 공약에, 문재인 후보는 중소상인 보호 등 삶의 질 중심 공약에 치중해 대조를 보였습니다. 박근혜, 문재인 후보는 다음 주 목요일쯤 동시에 울산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후보 등록을 앞두고 울산에서 치열한 표심 잡기 경쟁을 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안철수 후보 지지 조직인 울산 내일 포럼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탈원전 등 지역 공약을 안철수 후보 캠프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시청 구내식당에 공무원이 아닌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찾으면서 주변 상인들이 손님을 빼앗긴다며 항의해 울산시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울산시는 최근 경기 침체 여파로 하루 평균 점심 식사 인원 1,000명 가운데 절반가량이 일반 시민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현재 한 달에 2번인 구내식당 휴무일을 더 늘리는 안과 외부인 출입을 막는 안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울산시가 201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울주군 신청사 건립 예정지에 대한 개발 제한구역 해제를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환경부 등 6개 부처와 협의에 들어갔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이 안건을 놓고 여러 차례 심의할 예정이어서 올해 안에 개발 제한구역 해제가 결정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해제 불가 결정이 내려질 경우
울주군 신청사 건립은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커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다음은 경제계 소식 알아보는 경제 이모정우입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올 들어 10월까지 러시아에서 30만 대를 판매해 최단기간 판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지 전략형 모델 판매가 주요했다며 이 같은 추세라면 신흥국 판매량 목표치를 크게 웃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가 울주군을 방문해 1,400만 원 상당의 이웃돕기 성품을 전달했습니다. 연탄과 등유 상품권 등 후원 물품은 에너지 빈곤층 51가구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울산세관은 수출입 기업체와 관계기관 전문가들을 초청해 관세행정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세관은 이를 통해 FTA 등 관세행정 변화를 민간이 함께 공유하고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만들어 나갈 방침입니다. 울산상공회의소는 디자인 인프라 개선을 위해 울산대학교에서 디자인 특허 실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디자인학과 학생들이 직접 출원 도면을 작성하는 등 디자인 특허 출원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이 실제와 같이 진행됐습니다. 여성 킬러와 꽃미남 스타의 납치 소동 자카리 온다가 개봉했습니다. 뱀파이어 시리즈 트와일라이트 마지막 편과 범죄 전문 소설가를 내세운 스릴러물도 선보입니다. 사건의 흔적조차 남기지 않는다는 전설의 킬러가 톱스타 제거를 의뢰받고 호텔에 잠입합니다.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엉성한 이 킬러에게 스타는 살아남기 위해 찌질한 모습을 보이다 어느 순간 미묘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이돌 가수 김재중이 스크린에 도전하고 배우 송지효가 코믹한 역할로 웃음을 줍니다. 금기의 사랑으로 인간과 뱀파이어의 피가 절반씩 섞여 태어난 딸. 하지만 다른 가문 뱀파이어들은 이 아이가 종족을 파멸시킬 것이라며 제거하기 위해 군대를 모읍니다. 뱀파이어를 내세운 판타지 트와일라이트 마지막 편으로 서론을 배경으로 한 전쟁 장면 등이 볼거리입니다. 베스트셀러 범죄소설 작가는 소설의 소재를 찾기 위해 실제 살인이 벌어진 저택으로 이사합니다. 작가는 우연히 집안에 남겨진 필름들 속에서 5가족이 연쇄적으로 죽어가는 충격적인 장면들을 목격합니다. 카메라 뒤에 범인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단서를 추격하는 순간 그의 가족도 위험에 처하고 공포는 깊어집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어제 오후 4시 12분쯤 울주군 범서읍 60살 강모 씨의 아파트에서 불이 나 소방서 주단 440만 원의 피해를 내고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강 씨가 촛불을 끄지 않고 출근했다가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친환경 청정기술센터가 내년에 기후변화 대응 기술 등 3대 특화 기술을 집중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기술센터는 이를 위해 대기 수질 친환경 나노재료 등을 연구할 50여 종의 장비를 마련하고 인원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친환경기술센터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850억 원 규모의 정부 연구개발 사업을 수주하고 해수 담수화 기반 기술을 개발해 지역 300개사에 지원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대입 점심 모집 입시 설명회를 어제 열었습니다. 대학교육협의회 안영근 강사는 상위권 대학의 정시 모집 인원은 줄어든 반면 만점자가 늘어 최상위권 학생들은 신중한 지원이 필요하고 중상위권은 영어와 수학의 변별력이 높아진 만큼 소신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시교육청은 다음 달 8일부터 이틀 동안 1:1 진학 상담도 가질 예정입니다. 남구청이 5억 5천만 원을 들여 내년 8월까지 고래 영상물 4D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 영상물은 미래 남구의 장생포합 해저에서 펼쳐지는 세계 고래 레이싱 대회를 무대로 레이서 산과 한국계 귀신고래 앤디가 펼치는 바닷속 모험과 우정을 그릴 예정입니다. 남구는 지난 3월 문화관광부의 지자체 3D 콘테스트 제작 지원 사업 공모전에서 1위로 단성돼 제작비 3억 6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은 남구 수암동 주민센터 신축 사업비 38억 원 가운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5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곧바로 사업 착수가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남구 번개시장의 환경 개선 예산 2억 원도 확보했다며 상인들의 전기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